네, 이제 청소년 발달, 신체적 발달에 이어서 정신적인 발달. 그래서 정신적으로 봤을 때 이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상징을 통하여 인식을 하게 되고, 또 생각하는 사고 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여러 갈등과 긴장을 통하여 의식하고 행동할 수 있게끔 된다. 남과의 관계에서의 나, 또 나 자신에 대한 그런 가설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복잡한 능력들, 인지 능력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가 청소년 시기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즐기고 모험 정신이 발달하게 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데 필요한 계획과 준비를 생각할 능력은 부족하고 이런 욕구들을 통해 지적인 면이 성장하고 실제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기도 한다. 지식이 경험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기에 정신적인 발달에 중요한 시기가 되고요. 사고력의 발달로 모든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태에 대하여 신속하게 때로는 충동적으로 판단하려는 노력도 하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각에 대한 다른 사람도 똑같이 동일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기 방식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기도 하고 잘못이나 실수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갖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한 사람으로 그 그룹 전체를 판단하기에 지도자에겐 누구보다 높은 삶의 수준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한마디를 넓은 의미로 바라보지 않고 그 한마디가 전부이기 쉽죠. 그래서 요때 좀 균형적인 발전을 갖지 못한 청소년들은 왜 눈썹이 두껍니, 왜 입술이 두껍니, 뭐 이런 말 한마디에 자살 충동을 느끼기까지 하는 그런 극단적인 자리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신적 발달에 이어서 사회적 발달입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어른과 같은 말씨, 또 어른으로서 한 사람의 정당한 인격체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행동을 자기는 나름대로는 독특하게 행동하는 거죠. 또 술, 담배, 나도 어른이다. 난 다 컸다. 이제 내가 술, 담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태도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자신이 성인으로서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서 어른들이 지시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른으로부터 독립하고 친구를 좋아하여 집단에 소속되기 원하기에 자연스럽게 그룹을 형성하도록 하게 되고요. 또 충성심 역시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는데 가정에서부터 외부로 옮겨지고 또 이 친구들 또래 집단 정보 수집과 비교의 근원이 되고 친구들이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죠.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와 친구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또 친구 그룹에서 떨어지거나 거부당하여질 때 고독감과 불안감을 맛보기도 한다. 이렇게 그래서 홀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친구들의 행동을 모방하기도 하고 동조하며 가치관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에 대한 통제의 기준이 약화되면서 점점 긴장과 갈등 상태가 심화되어 가기도 한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의 태도와 행동은 반항적으로 보이며 매우 비합리적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친구라 함은 성인으로 독립하여 나가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과정이고 이때 자아의식을 지니게 되는데 청소년은 처음으로 개인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생각하게 된다. 자신이 독립된 한 인격체인 것과 많은 면에서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적인 그런 발달에 있어서 첫 번째 이슈는 친구이고요. 두 번째는 또래 집단, 그리고 세 번째는 소외자.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는데 친구를 할 때 약간 다섯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친구는 의미 있는 친구로 주로 연령, 성, 사회적 계층, 여가 활동, 사회적 배경과 흥미에 있어서 동질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집단의 가치와 활동에 순응이 요구된다. 두 번째, 정체성 확립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애정이나 지지를 또래들에게서 받고 싶어 하고요. 이들은 공통의 관심사나 흥미, 애정과 사고를 나누고자 하는 목적으로 또래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유사한 친구인데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로서 충직하고 믿음직하고 친근하며 존경할 만하고 그런가 하면 부끄럽기도 한 자신과 유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들과 함께하면 소속감과 안정감이 제공이 되고요. 네 번째는 사회화의 근원이 되는데 친구 사이의 우정은 상호 의존과 평등이라는 의식이 세워지게 된다. 다섯 번째, 역동적인 힘의 원천이 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대로 친구는 힘을 주는 동시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또 친구와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 일기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래 집단, 이 청소년기 친구보다 더 결속력이 있으며 또래들로 똘똘 뭉쳐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흔한데 이들은 비슷한 가치나 목적을 갖고 있는 부류의 친구끼리 모여 사귀며 행동하며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부류가 끼어드는 것을 배제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 또래 집단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 집단을 해체시키거나 더 작은 그룹으로 자르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주변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공유하며 더욱 부정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평판을 유지하며 응집력을 높여가기도 하고 그러기에 보다 큰 그룹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또래 집단에 대해서. 세 번째는 소외자입니다. 소외자. 청소년 중에는 전체 그룹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교사는 그들이 끼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외모, 성격, 학교 문제, 가족 문제, 능력, 취미, 태도, 말씨 등의 문제를 파악해야 하고 이러한 문제로 자신이 또래 집단에 받아들여지고 만족하기 위해 남을 무시하는 청소년의 희생물이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될 뿐이다. 그리고 전체 그룹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여져야 함을 위하여 교육해야 한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분노와 공격성이 있고 사회적인 인정과 자기 평가에 대한 분노가 생기며 간섭, 압박, 감정, 불공평, 경멸, 비꼬임, 자기 비하 등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다고 합니다. 이때 청소년들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 아이들이 뭘 고정적으로 아주 그냥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쉽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매우 짧은 시간에 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며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겠다는 것. 교사가 할 일은 그들의 감정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즉각적인 평가도 하지 말고 그들의 발산을 인격적인 것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인내를 갖고 변덕과 감정의 짙은 농도를 잘 견디면서 그들이 안전성을 갖도록 인내하며 사랑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에게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심을 일깨워 줘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주관적 고독감으로 홀로 있기를 원하기도 하고 타인과의 단절로 인한 고독을 느끼기도 하는데 우월감과 열등감이 순간적으로 교체되기도 한다. 화가 나면 즉시로 표출하기도 하고 이때 청소년들에게 개인적인 성취에서 오는 기쁨도 강하기에 이러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완수했을 때에는 칭찬을 아끼지 말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이게 이제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기네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지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잘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다음에 영적 발달입니다. 청소년기에 이때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변화와 더불어 신앙 발달에도 변화가 오는데 청소년은 하나의 전인격체로서 그래서 신체, 영혼, 감성, 도덕성이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청소년의 신앙 발달론적 특성은 의존성과 인격화예요. 청소년의 발달론에 입각한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밝혀지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의 신앙의 발달에 관한 논의는 제임스 파워의 주장대로 종합적 관습적인 신앙이다. 이 단계는 전통과 관습과 그들 주위의 환경과 영향을 받고 종합적인 신앙을 습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카멜레온과 비슷하다고 한다며 변덕스럽고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겠는데 청소년 시기에 이 아이들의 이 영적 발달에 있어서 얘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정서적인 부분들이 어떠냐? 아주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멜레온과 비슷하다. 그래서 그들은 변덕스럽고 또 이 순간적으로 신조를 바꾸기도 하고 두 가지 다른 세계를 동일시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관점이 아직 다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재에 보면은 스테반 D 존스라고 하는 학자는 청소년의 신앙 형성 양식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워지며 성장하는가에 대한 특별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합병기라고 하기도 하고 인격화 시기 이렇게 두 가지로 그래서 합병기는 주로 친근한 사회 집단에 의하여 믿음이 형성되고 주변의 어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실제를 받아들이는데 이게 바로 모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탄탄한 믿음 가운데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화 시기라는 건 후기 청소년기에 나타나는데 신앙을 점점 더 자기 것으로 삼게 된다. 자기 것으로 삼게 된다. 존스는 신앙 발달 이론 청소년의 성장에 맞춰 세 가지 범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두 범주를 참고할 것이다. 원래는 세 시기예요. 그러나 합병기 또 그 다음에 인격화 시기 이렇게 두 시기로 나누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한다 하는 것이고요. 존스는 청소년들의 신앙의 실현을 통하여 어른 또는 교회 사역자가 도와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후기 아동기와 10대 초기의 특징, 후기 아동기와 이 10대 초기의 특징은
부모와 사회의 기대 이상으로 신앙의 첫발을 내딛고 내적인 신념 체계와 외적인 신념 체계 간의 심각한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신앙에 관한 개인적인 가치, 관점, 필요를 이해하고 주장하게 되고 입교나 세례와 같은 개인적인 결정에 의하여 신앙 공동체에 입문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그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특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는데 오늘 그 저자는 여기 영적 특성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앙의 의심과 회의, 두 번째는 신앙의 결단과 좌절,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이성주의, 네 번째는 신앙 모델의 중요성. 먼저 신앙의 의심과 회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넓혀진 견해와 새롭게 얻어지는 세계관으로 약해지고 어떠한 것이든 경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의심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태껏 믿었던 것을 다 부정하기보다는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권위적 신앙인을 거부하면 될 것이다. 또 그러나 신앙은 거부에도 자신을 사랑하고 염려하여 주는 대상에게는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러기에 회의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하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로 옆에 있어주며 상담하고 기도하여 주는 것이 회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큰 2번에서 신앙의 결단과 좌절.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적절한 형성을 지니고 있는데 자신의 독자적인 개별성을 인정받고 성인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인격체이기에 자신의 행동이나 미래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 시기에 복음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들이 전하는 이 시기에 복음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들이 복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민한 때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을 때 이 과일에 대해서도 또 추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신앙의 참된 회심과 공적인 고백은 청소년기를 통하여 계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러한 결단과 서원을 지키지 못하여 좌절하고 이좌절로 인생의 실패를 연결짓기도 한다. 뭘 좀 하나 실패하거나 내가 오늘부터 성경 공부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그러다가 뭘 하나 조금만 삐뜩거려서 힘들면 다 실패해 본 걸로 생각을 하고 인생이 망가진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세 번째 신앙의 이상주의자.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발달시키는데 청소년들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헌신적인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격려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 힘과 열성을 다해 의미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봉사활동이 주는 만족을 발견하기도 하며 그러므로 청소년의 은사들을 발견하여 그들의 에너지와 열심을 봉사와 헌신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지 그런 필드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주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얘네들이 뭐라 그럴까요? 열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통로, 필드를 만들어 주어야지 된다. 그래서 저자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내일의 종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실에서도 서번트, 헌신자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네 번째, 신앙 모델의 중요성. 청소년기는 모델을 따르면서 학습하는 시기인데 신앙에 있어서도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델을 원하는 시기이고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이 누굴까? 부모, 또 목회자, 교사들.
그러기에 청소년 지도자들은 말로만이 아닌 인격으로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 같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도자는 청소년에게 모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자기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보편적인 중학생의 영적 발달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 특징에 따른 교사의 역할을 요약하게 되면 된다. 이상 여러 가지 이 중학생 시기의 발달 단계,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 신체적인, 사회적인, 그다음에 정서적인, 영적인 발달 단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112쪽에서부터 144쪽까지 이렇게 여러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좀 읽어보시고 질문을 해보시고 왼쪽에 있는 건 특징이고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 볼 때 급격히 성장하고 또 식욕이 왕성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장이 빠르고 심장이 쉽게 피곤해지고 행동이 어색하고 에너지와 피곤함이 번갈아 나타나게 된다. 이를 위해서 근육을 조정하기 위한 활동 제공, 고도의 영양가 있는 음식물을 피하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반을 편성하고 너무 격한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의 행동에 대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피곤함과 게으른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또 정신적으로는 이해를 수반한 암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를 이해시킨 후 암기하도록 하면 암기한 것을 사용하게 하고요. 또 모험과 발견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도록 돕고 구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해답을 찾도록 아이들에게 제시해주고 판단을 빨리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도와야 한다. 상상력이 활발하다. 그리고 풍부한 인모 감각을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인 발달 단계에 있어서도 성인이 되기를 원한다. 어른이 되기를 원한다. 어린이로 취급하지 말고 어른들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책임을 부여하고 집을 벗어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학생회를 잘 조직하고 강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충성을 인정해주고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영웅을 숭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할 만한 가장 가치 있는 모델이라고 느끼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된다. 정서적으로 마지막 정서적으로 볼 때 자기가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느낀다. 이거 나 잘못한 거 아니야? 그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감정이 수시로 변하는데 적극적으로 기독교적인 것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 감정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감정이 강렬하다. 그의 애정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발달에 있어서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14쪽입니다. 보이시죠? 실제적인 신앙을 원해요. 그리고 구원받을 준비가 돼 있고 봉사하기를 원한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상적인 사람을 추구한다. 이렇게 영적으로 볼 때 아이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믿음과 행위와의 올바른 관계를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학생이 있는지 주의를 살펴보고 그가 봉사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하고 그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그의 의구심을 해결해 줘야 한다. 그의 열망이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한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그런 믿음의 대가들이 다 청소년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변화받고
그리고 인생에 나갈 길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도 청소년 시절에 친구하고 길을 걷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습니다. 그 순간 놀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살려만 주신다면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대에 가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리고 법대를 포기하고 신학대학을 가게 되는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루터를 보게 되죠. 아무튼 이때가 참 중요한 때이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 혹시 가정에 이런 청소년들이 있는 부모님들께서도 한번 깊이 이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평가를 해보시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도해야겠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만 잘못돼도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 강의 이렇게 들으신 거 요약해서 다음 주까지 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청소년 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아이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교육자, 교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전사님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연약한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넘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